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다이오드에 대한 실험, 첫 번째 실험으로 다이오드 특성 및 방파 정류 회로 실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오드 에 대한 첫 번째 실험인데요. 이번 실험에서는 반도체 다이오드의 IV의 특성을 실험적으로 구하고, 그리고 다이오드 응용 회로인 반파 정류 회로의 동작 원리 및 출력 파형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 이론을 보면 첫 번째로 순방향 바이어스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제 인가해 볼 텐데요. 다음과 같이 순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할 때는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과 저항, 다이오드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저항을 넣는 이유는 저희가 갑자기 이제 전압 값이 크게 변할 때 다이오드가 좀 민감한 소자기 때문에 전류가 갑자기 리버스 바이어스가 흐르거나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큰 전류가 인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다이오드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을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이오드에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를 인가를 하고자 하죠.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 다이오드만의 전압과 다이오드만의 전류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어스 전압을 변경하면서 이 포워드 바이어스의 전압이 얼마인지 멀티미터로 확인을 하면서 그때 전압을 맞춰서, 특정 전압에 맞춰서 전류를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 리전이라고 하는 거는 다이오드의 이제 이쪽이 플러스 극이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그래서 이 플러스 극 쪽이 이제 음극 쪽보다 높은 전압을 가지도록 인가하는 영역이 포워드 바이어스 리전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턴온 볼테이지가 0.7V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워드 바이어스 리전을 보통 0.7V 이상 다이오드가 켜지는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이오드의 역방향 바이어스입니다. 역방향 바이어스는 순방향 바이어스와 반대로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연결한 거죠. 그래서 에노드와 캐소드가 있죠. 그래서 이쪽의 캐소드 쪽의 전압이 에노드 쪽보다 높은, 그래서 음극의 전압이 양극의 전압보다 높은 경우를 리버스 바이어스 리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버스 바이어스 리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아주 미세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이쪽 리버스 바이어스 리전에서 흐르게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리버스 바이어스 전압이 상당히 커지게 되면 이 전압은 브레이크다운 리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브레이크다운 리전은 이 다이오드가 파괴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전류가 흐르는 구간을 저희가 브레이크다운 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다가 어떤 특정 전압 브레이크다운 리전을 들어가게 되면, 즉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보다 큰 전압이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되게 되면, 그런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제 다이오드가 망가지는 브레이크다운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파 정류기는 양의 반주기 동안
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반파 정류기는 양의 반주기 동안은 신호를 통과시키고 음의 반주기 동안은 신호를 통과하지 못하는 회로입니다.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 다이오드의 터널 볼테이지인 한 0.7V 이상이 되는 전압에서는 신호가 통과가 되고 0.7V 이하의 전압에서는 신호가 통과되지 못하는 그러한 특성이 다음과 같이 이 다이오드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다이오드가 만약에 0.7V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신호가 통과하지 못하고 0.7보다 큰 경우에는 0.7V 이하의 전압만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반주기 동안은 신호가 통과하게 되고 음의 반주기 동안은 신호가 통과하지 못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신호를 인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반파만 통과하기 때문에 반파 정류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순방향 바이어스와 역방향 바이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오켓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순방향 바이어스인 경우 다음과 같이 다이오드와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전압의 다음과 같이 DC 전압을 변경을 해주게 되면 DC 전압이 다음과 같이 변함에 따라서 다이오드가 턴온되는 전압, 그때 그 전압부터 전류가 이와 같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의 구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역방향 바이어스에서는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특정 전압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전류가 점점 다음과 같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회로의 동작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뮬레이션 스텝이 조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시뮬레이션 스텝을 줄여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뮬레이션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로 전류가 흐르는 걸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파 정류기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파 정류기도 다음과 같이 이제 AC 신호를 여러분들이 직접 인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이오드와 저항을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게 되면 구성을 하고 신호를 인가해 주게 되면 이 입력이 지금 초록색이죠. 초록색이 다음과 같이 시누소이드 입력이 인가되고 나서 이쪽 출력 쪽인 다이오드와 전압 사이에는 다이오드가 켜질 때는 신호가 다음과 같이 전달이 되고 다이오드가 꺼졌을 때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요. 그리고 다음에서 보이는 것처럼 온스테이트에서 다이오드에서 특정 전압 한 0.7V 정도 되는 전압만큼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출력 쪽에서의 다이오드 출력에 이제 반파 정류되고 나서 그때는 0.7V 정도 전압 차이가 된 것만큼 이제 신호의 크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0.7V 이상이 돼야지, 대략적으로 0.7V 이상이 돼야지 다이오드의 신호가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파 정류기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책에는 이제 반파 정류기에 트랜스포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포머는 이제 한 회로로부터 다른 쪽으로 이제 인덕티브 커플링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일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자동체 같은 곳에 이제 주황색이죠. 그런 구리 같은 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트랜스포머고요. 트랜스포머는 여러분 전류가 흐르면 이제 매그네틱 플러스가 타임 버라잉 커런트에 의해서 매그네틱 플럭스가 생성이 되고요. 이 매그네틱 플럭스가 생성이 되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첫 번째 전류가 두 번째 또 매그네틱 플럭스가 형성이 되니까 두 번째 이제 인덕터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에너지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될 때 이제 턴 레이시오에 따라서 전압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턴 레이시오는 다음과 같은 값을 이용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을 할 때는 위와 같이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어캐드에도 트랜스포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트랜스포머고요. 여러분이 AC 신호 소스입니다. 그때 이 트랜스포머의 약자는 XMFR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라이브러리에서 XMFR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머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더블 클릭해 보면 이제 프라이머리 인덕터 L1과 세컨더리 인덕터 L2의 인덕턴스 값을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리 인덕터와 세컨더리 인덕터의 값을 삽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 비율에 따라서 전압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1과 L2의 값을 이제 삽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위와 같이 구성할 수 있고요. 또는 회로를 다음과 같이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트랜스포머를 꺼내오고, 이 꺼내온 트랜스포머에 다음과 같이 전압 이제 저항을 삽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삽입을 해준 이유는 이 AC 소스에서 바라본 게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저항을 삽입을 해서 회로를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트랜스포머로 회로를 구성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쪽, 세컨더리 쪽에 다음과 같은 전압 비율로 여러분들이 이제 권선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전압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전압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값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도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파 정류 시뮬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